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캘리포니아주가 오늘부터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합니다. 연령 제한 없이 장애 및 기저질환자 등으로까지 확대됩니다. LA 카운티의 노숙자 전체도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외에 캘리포니아 내 노숙자 쉘터 거주자 근무자, 또 항공사 공항 근로자, 대중교통 종사자들 역시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LA 카운티가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이 레드로 완화됩니다. 비즈니스 등에 대한 실내 영업은 수용 인원이 늘어나는 등 경제 체계가 확장됩니다. LA 카운티 식당 오늘부터 실내 식사 가능해집니다. 지난 주말 각 요식업소들은 실내 영업장의 준비 작업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부터 식당 내 실내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영화관과 박물관 등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리버사이드와 벤츄라 카운티도 이번 주 안에 레드 등급의 진입이 예정됩니다. 지난주 30만여 도스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던 LA 카운티는 이번 주에는 26만여 도스를 공급받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접종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된 가운데 충분치 않은 백신 공급량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이 통과가 되면서 개인당 1,400달러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재무부는 은행 계좌 송금 외에 우편 발송 수표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까지 이달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3차 경기 부양안의 지급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웹사이트인 Get My Paymen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벤코 바우니카 지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지만 사업장의 경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파티장에서는 2명이 숨지고 최소 13명이 부상하는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상 후보 6개 부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우 조연상 후보 윤여정을 비롯해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각본상, 음악상 등 6개 부분에 후보 이름 올렸습니다. 특히 윤여정 씨는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스티브 연 역시 한인 최초로 나무주연상 후보가 됐습니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BTS 방탄소년단의 그래미상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어제 BTS는 그래미 시상식에서 첫 단독 무대를 펼친 데 위안을 삼았고 한국계 비올리스트인 리처드 용재 오닐은 베스트 클래시컬 부문에서 그래미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LH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 스마트 산업단지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공무원 7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봉합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3자 대결은 없다며 단일화 의지를 밝히면서 TV 토론에도 합의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뉴올리언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115대 135로 패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 댈러스와 LA 레이커스는 골든 스테이트와 각각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과의 경기에 선발로 출전했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이 토트넘뿐만 아니라 3월에 A매치를 앞두고 있는 한국 대표팀이 비상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6.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까지 이슬비 내리겠고 지역에 따라 다소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5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LA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도 장릉 보러 그리고 볼일 보시러 LA에 자주 나오시는 주말에 많이들 찾으시죠. 지난 주말 장 보러 LA 나왔는데 정말 활기가 가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LA 요식업소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식당 실내 영업 준비하느라 대청소하는 모습 아주 반가웠습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에서 실내 식사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짐,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LA 카운티가 레드 등급으로 등급이 완화됨에 따라서 식당 실내 서비스 수용 인원 25%를 제한된 상황에서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사이의 거리는 8피트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 테이블에는 같은 가구 최대 6명까지 앉을 수 있고요. 공기순환기는 최대 가동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식당 종업원들은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를 착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LA 카운티 보건국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N95 마스크, KN95 마스크 또는 2장의 마스크를 겹쳐 쓰는 2중 마스크를 쓰고 페이스 실드까지 착용할 것이 강력하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조치 있지만 식당, 요식업주들은 그래도 반갑다. 실내 영업이 어디냐? 라는 반응이시죠. 또 식품업계 종사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모든 종업원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고지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백신 접종받을 수 있는 시간, 기회 제공돼야 합니다. 식당 내 실내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 박물관과 동물원, 수족관, 수용인원 25%를 한해서 실내 오픈할 수 있습니다. 또 운동시설, 짐이나 피트니스 센터들은 수용인원 10%까지 모두 마스크 쓴 상태에서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관도 수용인원 25%의 제한 속에서 6피트 거리두기 가능토록 빈자리를 둬야 하고요. 소매업소를 비롯해서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샵 수용인원도 50%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5% 수용인원을 보이고 있는 쇼핑몰 역시 수용인원 50%로 확대되고 푸드코트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오렌지와 샌브라디노 카운티는 어제부터 레드 등급으로 진입됐습니다. 이 퍼플 등급이었던 오렌지 카운티 당초 17일 수요일에 레드 단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에 앞서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목표인 200만 회분에 도달한 데 따라서 예상보다 빠른 어젯밤 즉 14일 자정 레드 등급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렌지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는 어제 아침부터 이 비즈니스들이 문을 열기 시작해 손님들에게는 실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된 것입니다. 프랭크 김 오렌지 카운티 CEO는 레드 등급에 흥분된다며 그러나 주민들은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애나임 디즈니랜드와 LA 유니버셜 스튜디오 헐리우드를 포함해 이 테마파크들은 빠르면 다음 달인 4월 1일에 재개방이 허용되고 수용률은 15%의 캘리포니아 주민들 방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 밖에 리버사이드와 벤츄라 카운티도 내일 16일 레드 등급에 진입하고 17일 수요일부터는 보다 많은 경제 재개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연령 제한 없이 장애 및 기저질환자 등까지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됩니다. 주 전역 인구 절반가량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65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서 아직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새롭게 발표한 지침을 보면 우선 접종 순위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추가한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16세에서 64세 사이에 고위험군이 추가됩니다. 암 환자, 4기 이상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장기 이식으로 인한 면역체계 저하, 신부전, 동맥질환 및 심근병 같은 심장질환, 비만, 이 비만이 심각한 비만이어야 합니다. 제2형 당뇨병, 다운증후군, 악성 적혈구 빈혈, 임산부 등이 포함됩니다. 또 홈리스 쉘터나 수감시설 같은 고위험 집단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공항 직원 역시 접종 자격을 오늘부터 갖게 됩니다. 주정부 추산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되는 인구는 최대 약 500만 명으로 기존의 우선 접종 대상자 1,300만여 명까지 합치면 1,800만여 명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 접종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주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백신 공급 부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종 자격은 대폭 확대됐고 특히 고위험군 환자들의 경우 기저질환임을 입증하는 방법도 명확치 않아서 백신 접종에 이제 장애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LA타임즈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간의 우려감도 제기됐습니다. LA 지역의 백신 공급량이 이번 주에 다소 줄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약 26만 도스가 공급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0%는 1차 접종자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30%는 2차 접종자들에게 배분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약 6만 도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잔슨앤잔슨 백신이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세 번째 백신으로 포함됐지만 3월 말까지는 LA 카운티에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당장 이번 주 백신 접종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생산량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서 이달 말까지는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백신이 계속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 주사를 맞도록 설득해 주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백신 접종 거부 의사가 특히 높게 나오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주요 방송 매체에 잇따라 출연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대담에서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not in the end zone yet, and that's one of the issues that when you plateau, there's always the risk of a surge. That's exactly what the Europeans have experienced. 그는 특히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놀랐다며 정치와 보건 문제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It makes absolutely no sense. And I've been saying that for so long. We've got to dissociate political persuasion from what's common sense, no-brainer public health things.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설득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영방송 PBS가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공화당 지지 남성 중 49%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플로리다의 한 정치 모임에서 백신 접종을 권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전직 대통령들이 출연한 백신 접종 동료 공익 광고 촬영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 방송은 봄방학 시즌을 맞아 여행객이 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지난 금요일 미국 공항에서 수속을 밟은 인원이 130만 명을 넘었으며 이는 작년 3월 15일 이후 최고치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LA 카운티의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어제 발표 결과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6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일 연속 1000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원 환자 수 역시 감소세입니다. 입원 환자 수는 지난 13일보다 28명이 줄어서 9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는 중환자 비율이 3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는 151명, 사망자는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최대 피해국 미국이죠. 가장 많은 사망자와 누적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여지까지 잘해왔던 방역에 재를 뿌릴 수 있다는 위험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봄방학을 맞이해서 남쪽 해변의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방역 수칙인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당연히 하지 않고 있으며 무질서한 술판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는 공중보건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과 젊은이들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향해서 대학생들이 병을 던지고 순찰차 위로 올라가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술 마시고 대마초를 피운 이들을 포함한 200여 명이 교통을 가로막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경찰은 경찰을 때리고 폭동과 무질서한 행동을 선동한 혐의로 뉴욕에서 온 19살의 청년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난동이 이어져서 30명을 추가로 체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시의 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제발 오지 마라 대학생들, 아니면 책임감 있게 방학을 보내달라라고 강조하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치에 이렇게 몰렸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정책에 정치적으로 반감이 심한 텍사스주에서는
더 자유분방한 봄방학 인파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기업의 100% 출근 근무를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텍사스주 갤버스턴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다른 세상인 것처럼 해변을 활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15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하늘 오늘도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까지는 지역에 따라 이슬비 내리겠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점차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여전히 60도를 밑돌아 쌀쌀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 다소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이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아지겠고 수요일에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질하지만 낮 기온은 전날보다 4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드디어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7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57도, 4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57도, 36도, 해안 지역 57도, 43도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 오후 들어서 점차 맑아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9도, 낮 최고 기온 5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 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젤레어 프리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소식 잠시 들어보시죠. And Ye Jong-un in Minari. Congratulations to all those nominees. Our next category is Best Costume Design, with nominees voted by the...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 여우 조연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영화계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나리가 오늘 오전에 발표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여우 조연상, 나무주연상, 각본상, 음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여정은 영화 데뷔 50년 만에 74, 74세 나이에 한국 영화 102년 역사에서 첫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지난해 한국 영화 최초로 6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루지 못했던 유일한 성과입니다. 윤여정은 마리아 바칼로바, 그리고 글렌 글로스, 올리비아 콜맨, 아멘다 사이프리드 등 쟁쟁한 배우들과 이 여우조연상을 놓고 이제 트로피를 다투게 됐습니다. 여우조연상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얼굴을 내미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 미나리 이제는 영화 많이들 보셨죠? 아칸소주 농장으로 이주한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미나리. 가장인 제이컵을 연기한 한국계 배우 스티브 연도 아시아계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5살에 캐나다로 이민한 뒤 미국으로 이주한 스티브 연은 TV 시리즈 워킹 데드 글렌 역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었죠. 제91회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 부문에 출품됐던 이창동 감독의 버닝,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나무주연상 후보에는 스티브 연 외에 리즈 아메드, 체드윅 보스먼, 앤서니 홉킨스, 게리 올드먼, 이 쟁쟁한 배우들이 역시 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최고 작품상 후보에는 미나리 외에 가장 유력한 경쟁자인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들랜드를 비롯해서 더 파더, 맨크,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 플라이싱 영 우먼, 그리고 사운드 오브 메탈, 트레일 오브 더 시카고 세븐 등 8개 작품이 겨루게 됩니다. 지난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황금 사자상 수상자이자 골든글러브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노매들랜드는 작품상과 감독상 외에 각색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편집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감독상 후보에 오른 여성은 지금까지 5명에 불과한데 아시아계 여성이 감독상 후보에 오른 것은 클로이 자오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대한민국 대중가수 최초로 음악계 최고권위 이 그래미상 어워즈에서 수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첫 번째 단독 무대를 펼치면서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It's dynamite. This is BTS.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g Kong, kick the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프리미어 세레머니에서 어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수상작으로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 미가 발표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8월 디지털 싱글로 발매한 지금 들으시는 이 다이너마이트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미 어워즈에 한국 대중가수가 후보로 오른 것은 최초이며 2012년부터 수상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아시아권 가수가 후보로 지명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후보 지명을 넘어 수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컸지만 이번 도전은 수상까지 이어지진 못했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 부양법에 따른 1인당 1,400달러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은행 계좌에서는 확인이 되기 시작하고 있죠. 이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와 IRS, 국세청은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금 지급 작업 시작됐다라고 밝혔고 13일 지난주부터 현금 지원금 입금 내역이 확인되고 있다라고도 확인해 줬습니다. 1차와 2차 현금 지원금을 IRS에 등록된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납세자 대다수는 오는 17일 수요일까지 입금 내역을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도 17일쯤 자신의 계좌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IRS, 국세청은 은행 계좌 송금 외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수표, EIP 선불 카드 방식의 현금 지원금 지급 역시 이달 말에 모든 걸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인당 1,400달러의 이 현금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불법 체류 신분의 이민 가정도 가족 가운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갖고 있는 합법 신분 구성원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불체자가 있는 가정이라도 소셜번호를 소지하고 있는 합법 신분 가족 구성원에게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소셜 넘버 없이 개인 납세자 번호인 ITIN으로 연방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는 수혜 자격이 없지만 만약 자녀 같은 부양가족이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거나 소셜 번호를 갖고 있다면 이 자녀의 몫으로 나오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부 중 한 명은 소셜 번호가 있고 자녀가 소셜 번호가 있다면 소셜 번호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현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1인당 1,400달러 언제 받지? 라고 2차 부양금 600달러 지원할 때 우려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죠. 그때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있죠. Get My Payment입니다. 이 Get My Payment 서비스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Get My Paymen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사회보장 번호나 텍스 아이디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년월일과 집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국세청 IRS에 따르면 Get My Payment에서 경기 부양금 지급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지급 여부 그리고 직접 입금 시기와 우편 발송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 부양금 지급 확인 서비스 Get My Payment는 하루에 한 번 밤 시간에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젯밤에 업데이트된 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 부양금 지급과 관련해서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가 모두이기 때문에 IRS에 전화를 해도 그 이상 설명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 Get My Payment 혹시 지원금 상황 궁금하신 분들은 이 Get My Payment 웹사이트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전국의 중고차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 코로나 경기부양 현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혹시 인플레 신호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전국의 중고 자동차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팬데믹 이후 지난해 7개월간 전국의 중고차 평균 거래 가격은 전년보다 17%나 급등했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신차의 공급이 감소해 중고차 수요가 더 늘어났고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서 신차의 가격도 오르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중고차 딜러들은 중고차 공급이 크게 줄면서 계속 가격을 올렸지만 고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면서 텍스 시즌에 $600와 $1,400 경기부양 현금이 잇따라 지급되면서 중고차 수요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최대 경매업체인 맨하임사가 발표하는 중고차 가격지수 맨하임 인덱스의 2월 지수는 168.4로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픽업 트럭의 가격은 전년보다 32.4%가 올랐고 럭셔리 차량도 16.3%가 상승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가격 폭등이 더 주목받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고차 가격 흐름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예고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주도의 연방의회가 이번에 이민 개혁 법안들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 총무인 스티브 호이어 의원 측은 이번 주부터 이른바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아메리칸 드림 앤 프라미스 액트와 이민 농장 노동자 합법화 내용을 담은 농장 노동자 현대화 법안의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들 두 개의 개별 법안은 1,100만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8년 내에 시민권까지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과 별도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현재 상황에서는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고 시급한 분야에서부터 개별적 법안으로 점차적 이민개혁을 이루겠다는 보관이라고 USA 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재난관리청내 FEMA 측에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 미립국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재난관리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수천 명의 어린 입국자가 최근에 쉼터를 찾고 물과 음식, 기본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재난관리청은 통상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토안보부에도 세관 국경보호국사나 국경수용소에 구금돼 있는 미성년자를 돌보는 업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부모 없이 홀로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 미립국을 시도하는 중남미 출신 아동과 청소년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 사위라는 별명이 붙은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 미국 내 아시아계 증오 범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NN과 인터뷰한 호건 주지사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가족의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내 아내와 세 딸, 손자 모두 아시아계다라며 그들은 개인적으로 일종의 차별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의 교회 친구, 딸들의 친구 일부도 정말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시아계들이 식료품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일, 한국에서 오거나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중국 바이러스라고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는 일들도 언급했습니다. 또 호건 주지사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150%나 증가했다며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3일 한인민주당협회는 이 정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신임 이사진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연방의회를 비롯한 주의회, 시의회로 한인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한인들의 저력을 보여준 가운데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에 앞장서는 한인민주당협회가 13일 신임 이사진 취임식을 줌으로 진행했습니다. 새 이사진은
한인민주당협회의 스티브 강 회장을 필두로 케네스 한 수석 부회장, 레슬리 신 부회장, 세미 팍 컨트롤러, 그리고 폴서 총무 등 역대 최다 인원인 1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스티브 강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한인민주당협회가 올해에는 차세대 한인 정치인 양성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dvocating for policy reforms in immigration and racial justice while working to help elect and defend key districts for the midterm election. I hope all of you can join us on this journey.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 전역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민주당협회는 정계 지도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축사를 맡은 가주 28지구 아담 쉬프 연방 하원 의원은 한인민주당협회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The broader community, which I'm very proud to represent. My district includes a very diverse and wonderful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become a real political powerhouse. 쉬프 의원은 또 최근 급증한 아시안 혐오 범죄를 규탄하며 정계 지도자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가주 37지구 데이브민 상원 의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한인은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과 평등 그리고 모든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싸운다고 정의했습니다. It's not clear where Korean Americans are going, but if we want that to succeed, we have to convince others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also in the American communities in which we live.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트랜드 연방하원 의원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한인민주당협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nd the rest of the KADC board as we advance the need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hether in education, housing, transportation, small business support, immigration, or trade. 이날 이사진 취임식에서는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 미구엘 산티아고 가주 하원 의원, 알 무라수치 가주 하원 의원, 안소니 포탄티노 가주 상원 의원, 마크리들리 토마스 LAC 의원, 미치 오페럴 LAC 의원 등 20여 명의 정계 지도자들이 참여해 축하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주요 지역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뉴욕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여행자 제한 조치 해제합니다. 내달부터 미국 내 지역에서 뉴욕주로 들어오는 모든 국내 여행자에 대한 2주 의무 자가격리 규정을 해제한다라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지하철 탑승과는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비영리 단체가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 결과 지난해 10월 초 퀸즈와 브루클린 등 코로나가 집단 발병한 것과 관련해 지하철 이용으로 인한 감염이 급증했다는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담배 등의 세금이 오늘부터 인상됩니다. 담배세는 한 갑당 1.75달러, 그러니까 현재 2달러에서 3.75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캘리포니아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정부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4월 2달 사이에 워싱턴 지역에서는 모두 30만 개 일자리가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여 년 전 불황 때보다 더 많은 숫자로 가장 타격이 큰 직업군은 레저나 접객 분야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숙박과 음식, 서비스, 교육, 건강 서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텍사스주 갤버스턴시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던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텍사스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각 사업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조처를 사업장마다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비롯한 다수 사업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은행의 권고에 이 여성이 큰 소리를 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결국 경찰에 잡혀간 것입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게 잡혀가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경찰이 만행을 저지른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카고 남부의 한 임시 연회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14일인 어제 새벽 4시 40분경 남부 주택가 인근 건물에서 열린 팝업 파티 도중에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5명이 총에 맞았고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숨졌으며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콘트라코스타와 소노마 카운티가 레드 등급으로 격상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두 카운티를 제외한 베이 지역 7개 카운티가 이미 레드 단계로 올라서 식당 실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콘트라코스타와 소노마 카운티가 마지막에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백신 우선 접종 지역에 지난주에 있었던 주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도 백신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일하게 백신 우선 접종 지역으로 선정된 텐덜로인 지역과 트레저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제6지역의 이 매트 하니 슈퍼바이저는 이 지역은 빈곤하고 라틴계와 흑인이 많이 살고 있으며 코로나 감염자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저 아일랜드의 백신 접종률은 8%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워싱턴 주가 방역 조치가 하향 조정됩니다. 과거처럼 카운티 단위로 일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요. 워싱턴주 전역에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식당 실내 수용 인원은 25%에서 50%로 대폭 확대되고 더 많은 야외 활동, 운동 허용됩니다. 워싱턴주 저소득층 근로자와 가구들의 세금 공제 혜택을 넓혀주는 내용의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주 상원으로 이첩된 이 법안은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곤경을 덜어주자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와이에서는 한인 어르신들의 단체 접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인 70세 이상 어르신 300여 명이 단체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마쳤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와이 한인회가 인터넷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약 대행 접수를 받은 1000여 명의 어르신 가운데 300여 명이 접종을 마쳤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와이주의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안이 지난 3월 9일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소득세 인상안은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과 연소득 30만 달러 이상의 부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가구에 16%의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는 11%입니다. 만일 이 법안이 끝까지 통과된다면 하와이는 미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LA 클리퍼스가 어제 뉴올리언즈 펠리컨스와의 경기에서 115대 135로 패했습니다. 이 뉴올리언즈의 자이언 윌리엄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대형 선수로 성장하고 있는 것 눈으로 보실 수 있죠. LA 클리퍼스는 오늘도 원정 경기합니다. 댈러스 매버릭스와 원정 경기 같고요. LA 레이커스는 어제 경기 없었는데 오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원정 경기 같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지금 분위기 좋죠. 어제 스테판 커리가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생일을 맞아서 서부조 1위 유타 재즈와의 경기에서 131대 119 팀 승리를 32득점이나 올리면서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허벅지 부상이라는 악재를 만나서 당분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전반 17분 손흥민이 질주하다 갑자기 멈춰섭니다. 왼쪽 허벅지를 만지더니 결국 그라운드에 주저앉고 맙니다. 허벅지 뒷근육을 만지던 손흥민은 결국 의료진과 함께 그라운드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흥민 대신 나온 라멜라가 진기명기에 가까운 선제골로 기선을 잡았습니다. 왼발을 절묘하게 꺾어찼는데 거짓말처럼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직력이 무너진 토트넘은 아스널에 2골을 내주고 역전패했습니다. Very, very poor first half. The only two things that were positive in the first half was an amazing goal and the result. 손흥민이 다친 부상 부위는 왼쪽 햄스트링 근육. 지난해 9월 뉴캐슬전 부상과 같은 부위입니다. 당시 한 달 이상 결장할 걸로 예상했지만 일주일 만에 깜짝 복귀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은 열흘 뒤 한일전을 앞둔 대표팀에도 타격입니다. 공교롭게 한일전 대표팀 명단 발표를 하는 날 부상을 당해 소집 여부가 일단 불투명해졌습니다. Contraiu uma lesão no jogo desta madrugada contra o Arsenal para poder vir connosco tirar o jogador da lista. 손흥민 외에도 황의조는 소속팀 차출 반대로 소집되지 않았고 황희찬 역시 대표팀 합류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최상 전력을 가동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다저스 개막전 선발 이제는 다 아시죠? 클레이튼 커쇼가 9번째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낙점이 됐습니다. 클레이튼 커쇼 말고도 다른 선수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커쇼가 갖는 다저스의 상징성 무시할 수 없죠. 다저스에서 9번째 정규리그 개막전 선발입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트윈스도 개막전 선발 투수를 발표를 했는데 마에다 겐타 선수가 개막전 선발 투수로 확정됐습니다. 마에다 겐타 다저스 떠나길 정말 잘했다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아직 개막전 선발 발표하지 않았지만 류현진이 될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어렵사리 봉합 국면을 맞았습니다. YTN입니다. 단일화 협상 난항으로 한 차례 연기된 야권 서울시장 후보 비전 발표회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전임 서울시장으로서의 업적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IT 전문가, 의사 출신으로서의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삶의 질 이렇게 높아졌었습니다. 제 임기 중에. 그런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많이 퇴보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정치인 안철수는 서울을 치료하기 위한 V4를 실현하는, 하지만 서로를 향해 늘 분열의 중심에 있었다. 야권이 힘들 때 어디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맹비난을 퍼붓고 만난 터라 머쓱했던 이전 상황 봉합에 발표회 내내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3자 구도에서도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두 후보 모두 3자 구도는 필패라면서 단일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의 서울시장 선거는 필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자 대결 구도는 제 머릿속에 없다. 또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두 후보 모두에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좀 빠져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착 상태를 거듭하는 실무협상단 대신 후보선에서 큰 틀의 합의를 통해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전에 고성과 막말까지 주고받던 단일화 실무협상단도 TV토론 실시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래만 하기로 협상단에서 합의를 했으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17, 18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6일까지는 다 끝나야 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를 둘러싸고는 조사기관 두 곳만을 정했을 뿐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 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 샷, 2021 LPGA, 휴제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